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항상 모험심이 강하고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근처의 오래된 숲속에 황금 사과가 있다는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과는 특별한 마법을 지니고 있어 그것을 먹는 자는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클레르는 황금 사과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험을 준비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매우 울창했고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클레르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숲속을 걷던 중 클레르는 작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매우 영리해 보였고 클레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니 소녀야? 클레르는 여우에게 황금 사과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여우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듯 보였습니다. 여우는 클레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숲속의 비밀을 알려줄게. 하지만 너는 항상 경계해야 해. 이 숲에는 많은 함정과 미로가 있거든. 클레르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우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각종 위험한 상황들을 극복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면 여우는 클레르에게 먹을 것을 찾아주었고 길을 잃을 뻔할 때마다 여우는 그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황금 사과가 있는 마법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용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사과를 얻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 너는 용에게 말을 걸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할게. 클레르는 용에게 다가가 여행 중에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하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 사이 여우는 재빨리 나무를 오르고 황금 사과를 가져와 클레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클레르는 용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조용히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여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클레르는 황금 사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순간 클레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지혜로운 생각과 지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클레르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소녀가 되었고 여우는 그녀의 영원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클레르와 여우의 모험담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어느 고요한 시골 마을에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소녀 소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하늘의 별들을 보며 은하수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소피는 특히 크고 밝게 빛나는 한 작은 별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별에게 소원을 빌며 그 별을 에투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피는 에투알에게 미소를 보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에투알, 언제나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서 고마워. 언젠가 너를 만나고 싶어.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투알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피는 깜짝 놀라 재빨리 마을 밖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서 반짝이며 떨어지는 에투알에 빛나는 궤적을 따라갔고 들판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조각은 작고 아름다운 파란 빛을 뽐내며 소피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는 별 조각에 다가갔고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신비로운 힘이 자신의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투알의 마법이 그녀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안녕, 소피. 에투알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소피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에투알인가요? 그래, 소피. 나는 너의 간절한 소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단다. 이제 나는 너와 함께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어. 에투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소피와 에투알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산과 바다를 넘고 여러 신비한 장소들을 탐험했습니다. 에투알은 마법으로 소피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했고 그들은 각종 신비한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멋진 요정의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소피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환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에투알이 점점 미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투알은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피는 슬펐지만 에투알은 소피에게 잊지 못할 이별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흰색 별 모양의 목걸이를 선물로 건넨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더라도 넌 언제든 이 목걸이를 보면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에투알이 말했습니다. 소피는 눈물을 흘리며 에투알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에투알. 정말 행복한 모험이었어.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
에투알은 따뜻하게 빛났고 공중으로 천천히 떠올라 별들 사이로 돌아갔습니다. 소피는 에투알이 사라지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소피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에투알이 빛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에투알과의 잊지 못할 모험을 마음에 간직하며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소피는 매일 밤 별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소피는 그렇게 작은 별이 가르쳐준 용기와 꿈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피는 언제나 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사랑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나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벨 프로뱅스에는 마법의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연못 옆 숲속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잎사귀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마법의 나무는 오직 정직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만이 그 사과를 딸 수 있었으며 그 사과는 모든 걱정과 고뇌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엔 앙투안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지만 근래 들어 농작물은 가뭄으로 시들어가고 부모님께서는 병환에 시달려 속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가족을 돕고 싶었지만 아무런 수단도 없어서 늘 밤하늘을 보며 자신에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앙투안은 마을의 노인으로부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마법의 사과나무가 있어 그 사과를 손에 넣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요. 앙투안은 그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숲을 향하였습니다. 깊은 밤 별빛에 비치어 길을 헤매던 앙투안은 숲의 한가운데에서 반짝이는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거칠고 키가 컸으며 땅에서는 이상하게도 푸른 빛이 서서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앙투안은 조심스럽게 나무에 다가가 손을 뻗어 사과 하나를 따내었습니다. 그 순간 반짝이는 빛이 앙투안의 주위를 감싸고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따스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앙투안은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며 묵도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나누어 먹고 그날 밤 병새는 차츰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과는 부모님을 완전히 낫게 했으며 마지막까지 남은 사과 한 조각은 앙투안의 농장에 심어집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땅은 비옥해지고 농작물은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앙투안의 이야기와 그가 심은 새 나무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감탄하고 희망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사과나무는 그 후로도 대대로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은 나누는 데서 온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별빛 속의 사과나무가 우리의 삶의 작은 기적을 가져다주며 진정한 기적은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오래전 프랑스의 가련한 마을 한가운데에 자그마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였으며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림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로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 장작을 모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숲속 깊은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간 루이는 우연히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롭게 빛나는 작은 문이었고 문을 살짝 밀어보자 그곳에는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정의 숲이었습니다. 요정들로 가득 찬 숲은 루이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는 그 신비로운 세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루이는 요정들을 한동안 지켜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요정 중 한 명인 메리가 그를 알아보고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간의 친구요. 이 숲은 우리의 비밀 공간이지만 당신의 선한 마음씨를 보고 특별히 초대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루이는 깜짝 놀랐으나 요정의 친절한 말에 마음을 놓고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기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정들은 이 숲이 인간 세계에 부정한 마음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숲의 마법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원인은 인간들 사이의 탐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고 요정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는 요정들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 나무를 심어 탐욕으로 인해 손상된 숲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나무는 요정의 마법이 깃든 나무로 인간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가꾸어갈 때 비로소 성장하며 주변의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루이는 매일 숲을 찾아 그 나무를 돌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어 마을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의 나무는 점점 더 높이 자라났고 그곳에서 요정들의 마법 에너지가 다시금 소용돌이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루이의 성실함과 요정들의 협력 덕분에 숲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고 마을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요정들의 단단한 믿음과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만나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설로 길이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